네, 안녕하세요. 삼성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지난번에 그 10번까지 했었죠. 그 11번부터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이 지금 문제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나으려나? 잘 보이니? 잘 보이지? 한번 확인 좀 해볼까? 네,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지금 11번은 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는 0 이렇게 해야겠다. 자, 이거의 두근이 c와 d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가조건은 a, b, c, d는 백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고 나는 c와 d가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고 했거든. 일단 양의 약수가 3개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수라는 거야? 그렇지. 제곱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제곱수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100이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뭘 가질 수 있죠? 뭐 2의 제곱, 3의 제곱, 뭐 그다음에 5의 제곱. 제곱수인데 여기가 뭐 4의 제곱이면 약수 개수가 몇 개죠? 2의 4제곱이니까 5개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소수의 제곱을 가져야 돼요. 그럼 7의 제곱, 11의 제곱은 안 되죠. 왜냐면 100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두 개를 더해서 두근의 합이 뭐가 되냐면 A가 되고 두근의 곱이 B가 되잖아요.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가 근각계수관계를 쓸 거예요. 그럼 근각계수관계를 써보면은 요 지금 요 순서상 A, B라고 했는데 요 두근이 C와 D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C 더하기 D가 A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두 개를 합해서 A가 돼야 되고 얘네 두 개를 곱해서 B가 돼야 되거든. 걔를 이용해 보자.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2의 제곱이랑 3의 제곱 하면 어떻게 되지? 4랑 9니까 얼마야? 4랑 9니까 여기가 4고 얘가 9고 얘가 25고 얘가 49거든. 그럼 이거 13이니까 안 되네. 두 개를 더해서 우리가 역시 제곱수가 돼야 돼. 그럼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2의 제곱이랑 그럼 두 개를 곱했어. 그럼 4, 9, 36이지. 4, 9, 36. 그러니까 이게 될 수 있는 걸 찾으라고 한 거야. 그럼 뭐가 돼? 그러면 우리가 B가 될 수 있는 거는 A, B, C, D는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거든. 근데 C와 D가 이것만 있네. C와 D가 세 개의 양의 합수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4가 되고 9가 돼도 상관없잖아. 36? 여기는 13? 상관없네. 그럼 될 수 있는 게 요 지금 A, B, C, D의 순서상을 찾으라고 했는데 요 C가 2의 제곱이고 얘가 3의 제곱이면 얘가 둘이 더해서 4랑 9니까 얼마야? 16이지. 그러면은 그게 16 가능하지. 그 다음에 4, 9, 36 이것도 가능하네. 서로 다른 자연수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는 100 이하만 되면 되거든. 그러면 2의 제곱이랑 5의 제곱이면 얘는 4랑 그 다음에 여긴 29잖아. 25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해서 요거 가능하지. 그 다음 25랑 4 곱하면 딱 100이네. 요것도 가능하네. 왠지 이거 말고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2의 제곱이랑 5의 제곱 해버리면 얘가 3의 제곱이랑 5의 제곱 해버리면 얘네들의 곱이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순서상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A, B 순서상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16, 36이랑 29, 100 요거 말고 없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답은 2번. 됐죠?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자, 12번은 저 2차 방정식이 그 다음 두 근 중 한 근만 양수가 되도록. 그럼 한 근만 양수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지? 일단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고 요 두 근의 곱은 절대값 a 마이너스 2 빼기 4거든. 근데 요 한 근만 양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 음수가 돼야 한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알파가 베타보다 더 작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인 경우 한 근만 양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알파가 0이고 베타가 양수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알파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절대값 a-2 빼기 4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요 a-2의 절대값이 4보다 작으려면 a-2가 4와 마이너스 4 사이에 있어야 되죠. 그럼 a는 6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네요. 요거를 만족하면 어차피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라고 해도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A가 모두 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거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4, 5 이렇게 해서 몇 개예요? 7개가 일단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알파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0이 돼야 되죠. 그럼 절대값 A-4, A-2-4가 0이 되려면 A-2가 플마 4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A는 6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가능하죠. 둘 다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들어가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6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는 거죠. 근데 6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 A가 만약에 6이면 어떻게 될까? A가 만약에 6이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6X에 저희가 0이 되죠. 그럼 X가 X 더하기 6이 0이 돼서 하나는 0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양수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네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빼기 2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가 0이 되네요. 그럼 X에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는 0하고 2가 나와서 다른 한근이 양수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6은 빼주고 7개에다가 마이너스 2까지 해가지고 총 8개가 답입니다. 네, 답은 8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꼭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자, 13번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 지울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저기에 있는 두근을 알파와 감마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우리가 2알파가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만족할 때요. 그때 2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계산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일단 4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며 그 다음에 알파랑 감마를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a가 되고 알파랑 감마를 곱하면 b가 되죠. 일단 여기서 뭔가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를 요 두 개의 식에서 구할 수 있네요. 요 두 개 빼볼까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4가 되는데 문제에서 2알파로 나와 있어서 알파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죠. 그럼 알파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베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은 2분의 3이죠. 그럼 여기가 A가 2분의 5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오케이? 그럼 A가 2분의 5니까 자 알파가 2거든요. 그 다음 감마를 더해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려면 감마는 뭐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야 되죠. 그러면 요 알파랑 감마를 곱한 게 또 B라 그랬잖아요. 그럼 B가 마이너스 9가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거는 2에서 B를 빼주라고 했는데 A가 2분의 5고요. B는 어디 있어요? B는 여기서 마이너스 9라 그랬죠. 그럼 더하기 9하면 되니까 5 더하기 9를 해서 14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까? 요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각에서 관계에서 문제를 풀 때 뭐 요거는 그냥 이제 뭐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난이도가 상이에요, 상.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시간 안에 빨리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지금 같이 풀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보시면 지금 2차 방정식 자 지울게요. 자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AB의 길이가 알파고 BC가 베타래요. 요 ABC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저거라고 했을 때 M 더하기 N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럼 여기다 그림을 살짝 더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가리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가 A, B, C가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알파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여기가 베타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넓이와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뭐라고 잡아볼까요? K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여기도 K예요. 그럼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K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보이냐면요. 요 삼각형하고 ABC 삼각형이 닮음입니다.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뭐와 뭐 닮음이냐면 요 알파 마이너스 K일 때 전체 길이 알파고요. 여기 K일 때 베타라는 요 닮음을 가져요. 그리고 요 넓이랑 둘레의 길이를 두근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 넓이는 뭐가 되냐면 넓이는 K제곱이 되죠.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그 다음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4K가 돼요. 얘네들을 두근으로 가진 2차 방정식이 저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뭘 찾아볼까요?
계산을 뭘 해볼까? 일단 K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알파 K는, 그러니까 K에 관한 식을 뭔가 찾아야 돼. 여기서 일단 두 개의 합은 뭐가 되냐면 4가 되고 두 개의 곱은 2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K를 찾을 거야. 그럼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K니까 얘를 넘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K가 알파 베타예요. 느낌 오죠? 그럼 K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베타인데 두 분의 합이 4라 그랬고 곱이 2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2분의 1이에요. 그럼 넓이가 뭐가 되냐면 넓이가 4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둘레가 2가 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거예요. 근데 최고차항이 4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요거를 전개하면 답이네요. 그럼 얘는 4x 제곱에 원래 4분의 1 빼기 2니까 얼마예요? 4분의 9죠. 근데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9x고요. 얘네들이 곱하면 플러스 2분의 1인데 4를 곱하니까 2가 되죠. 요게 0이 된다고 하는 2차 반원식이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m이 얼마죠? 마이너스 9. 보입니까? m이 마이너스 9 가려있니? m이 마이너스 9고 n은 얼마야? 2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이해합니까? 네, 넘기겠습니다. 자, 15번. 자, 빨리빨리 풀죠. 자, 15번은 2차 방정식에 지울게요, 일단. 이 정도는 가려도 상관없잖아. 학교 수업 잘 듣고 있니? 학교 수업을 일단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리고 학교에서 나가는 부교재랑 그다음 선생님이 시키는 것들 잘 다 해야 돼. 알겠지?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값의 곱을 구하여라. 적어도 하나가 정수다?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보통 두 근이 정수다라고 하면은 근과계수 관계를 쓰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어요. 근데 이 자연수 A라고 했거든요. 이 자연수 A라는 거에 뭔가 초점을 맞춰보죠. 그럼 자연수 A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A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또 손흥민 나오는 거 아니야? 자, A에 대해 정리해보면 자, 여기서 X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X 있고요. 여기 플러스 1 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2X에다가 빼기 3은 0. 여기까지 나왔거든. 그럼 이거는 A의 X 더하기 1의 제곱 2X 빼기 3은 0이라서 일단은 여기서 A에 대해서 정리하고 싶다 그랬거든, 선생님이.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이면 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로 나눠줘도 상관없어. 여기가 3 빼기 2X지. 잘 봐. 여기서 어떤 걸 이용해줘야 되냐면 얘가 자연수라 그랬거든. 얘가 자연수니까 무조건 1보다 이상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식은 요게 1보다 이상이라는 그 조건으로부터 이 x에 대한 뭐 범위나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양수니까 얘를 곱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작거나 같아요. 3 빼기 2x보다. 정리해 볼까요? 여기가 더하기 4x가 되고요. 여기가 빼기 2가 돼서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러면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고 싶은데 요게 x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여기 2에다가 뭐가 돼? 4를 더하니까 6이 되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6이거든. 그래서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고 이거보다는 작거나 같아. 근데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될 수 있는 정수값을 우리가 찾아보고 싶거든. 이 루트 6은 2와 3 사이에 있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4점 얼마죠? 얘는 이제 0점 얼마예요. 그럼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4랑 잘 안 보이죠?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0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1은 근이 일단 아니라는 걸 찾았고 이 4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일 때 우리가 저게 자연수 A가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x가 마이너스 4라면 여기다 집어 넣어봐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4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분모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분의 저희가 얼마예요? 8에다가 3 더하니까 11이니까 자연수 안 나오죠? 그럼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4분의 여기가 저기다 집어넣으면 얼마죠? 6, 9.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라면 1분의니까 무조건 되거든요. 그럼 1분의 4, 7, 7이니까 가능해요. 그 다음 x가 0이라고 해도 무조건 가능할 것 같아요. 3. 그래서 이것도 가능해요. 그럼 될 수 있는 이 자연수 a들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 7이 21. 이게 답이죠. 자,
자, 어때요? 그러니까 유형이 익숙한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문제집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1보다 이상이라는 걸 이용해서 x의 범위를 찾아서 이 정수가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a를 찾는 거 이런 거 이제 뭐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은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요 근각외세 관계를 이용해서 저식을 변형하는 문제는 이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그래서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은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제곱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일단, 이거 많이 풀어봤잖아, 우리가? 자, 요게 0이지. 그러면 알파 제곱은 일단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여기 식에다 일단 집어넣으면은 f에 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라고 할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이 f의 알파 제곱이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일단 1이야. 요거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어. 요거 이용해서 어떤 거 할 거냐면 지금 요 식에서 봐봐. 요 식에서 요 베타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요게 베타네. 됐어? 요게 베타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인데 요게 알파야. 그럼 여기 주어진 식 있지. 여기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풀이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데 내가 요거를 f 베타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러면 요 알파 대신에 뭘 집어넣을 거냐면 요 알파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지. 그럼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집어넣으면 4베타 플러스 4 되거든. 즉 요 두 가지 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f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빼기 4는 0하고 f 베타에 마이너스 4베타 빼기 4는 0이라는 요 식을 우리가 찾아낸 거야. 그럼 요 식을 찾아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에서 마이너스 4x 빼기 4는 0의 근이 요 알파랑 베타라는 거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최고차항계수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얘라 그랬잖아. 알파 베타에 대해서 이 2차 함수가 얘네들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요 fx라고 하는 것은 최고차항계수가 1이에요. 그리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fx는 요걸 넘기니까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가 되겠죠? 따라서 p는 얼마? 5가 되고 q는 얼마? 5가 돼서 p 더하기 q는 얼마?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 문제는 뭐 몇 번을 강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하고요. 요런 아이디어들 있잖아요. 요런 아이디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 17번. 자, 이것도 이제 모의고사 대비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허근 알파를 가지는데 저게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너희들 학교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던 문제거든? 그럼 허근 알파를 가질 때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은 p 알파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알파 세제곱이란 여기다 알파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알파 제곱 대신에 요거를 넣어줄 거야. 그럼 넣어주면은 p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에다가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문제가 실수라 그랬어요. 요게 실수가 되도록 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알파로 묶었을 때 그 개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알파로 묶어보면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이죠. p제곱 마이너스 p 빼기 3 요거 알파에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그러면 요게 0이 돼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근의 곱은 잠깐만 지금 알파가 허근이라 그랬거든. 알파가 허근이라 그랬고 p가 실수라 그랬어. 그러면은 그냥 근각외세 관계에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 요게 답이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게 지금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돼야 되죠. 얘는 실수니까 얘가 실수가 되려면 여기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허근인데 요 p가 만약에 허수면 요게 허수를 이제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p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이제 곱이 마이너스 3이다. 답이 2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문제도 이제 그 실력 정석에도 있고요. 이 학교 시험에 뭐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종종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결해서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잘 보이나요? 이 빛이 너무 빛이 강하면은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조금 있다가 또 이제 저기 부분을 좀 해야 돼요. 2차 저기 뭐지?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 여기도 이제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예, 시험 준비 잘 하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바이블이랑 블랙나벨 빨리 푸시고요. 알겠죠? 네.